지금부턴 고수비급 스페셜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모든 첫 시작은 참 두렵고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었던 아이들의 학교 수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온라인 교육 수업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전문 촬영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준비 시간 없이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 곳곳에서는 우려했던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몰리는 이 각기 다른 온라인 공공교육 사이트의 운영을 맡은 네이버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IT 서비스 경쟁에도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고요. 또 우리 주식시장에선 이미 이러한 사이트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주가가 이미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시장이 대내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렇게 가치와 또 성장성을 가지고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의 흐름도 놓쳐선 안 되겠는데요. 저희 수익만세와 함께 그런 좋은 종목들 잘 발굴해 보시고요. 이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스페셜한 고수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시죠.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899-5086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을 해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수익만세 문자 상담을 클릭하시면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고민 문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후 종목 진단 도와드립니다. 지금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을 전화와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한 분을 선정해서 전문가의 집중 케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스페셜 콜 연결해 드리니까요. 이런 특별한 기회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 그럼 고수비급 스페셜 출발하겠습니다. 빨간불을 켠 시장. 왠지 나만 수익을 못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지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수익만세가 오늘도 풍성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우라노스 전문가의 스페셜한 비급과 그리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충분하게 여러분들 마음까지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이런 시장 속에서 우라노스 전문가의 스페셜 종목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의 스페셜 종목 탑5 살펴볼 건데요. 먼저 나무기술이 올라왔습니다. 나무기술,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기술력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역시 이슈면에서 만점을 받은 모습이고요. 나무기술의 최고 수익률 19%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무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기술력으로 인해서 상승세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주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순위에 위치한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순위에는 GST가 올라왔습니다. GST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및 OLED 공정에 들어가는 스크러버 칠러 장비 생산업체인데요. 이 반도체와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 있고요. 면에서 만점을 받은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별점 총점 3.6점을 받은 종목이네요. GST 그 위에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 올라온 종목은 뉴트리입니다. 먹는 콜라겐 이렇게 이야기를 가지고서 종목의 성장성도 함께 부각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페셜 종목의 총점은 4점을 받은 모습이고요. 뉴트리가 현재 최고 수익률 19%대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KMW입니다. 5G 관련 종목이죠. 5G 관련해서 KMW가 최고 수익률 34%대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역시나 이슈면에서 5점 만점, 실적에서 4점, 수급면에서도 4점, 기업 가치면 참 여러모로 종목의 점수가 높게 받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럼 수익 주는 스페셜 종목 대망의 1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KINX입니다. 최고 수익률 68%대 기록했고요. 이슈면에서 만점 받았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많아지면서 이에 따라서 이 서버 트래픽을 해결해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렇게 요즘 시장에 맞춰서 기술력을 잘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이렇게 수익률도 높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스페셜 종목의 흐름 먼저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을 소개해준 우라노스 전문가를 어서 자리에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자, 좋은 종목들 소개해 주셨습니다. 수익률도 잘 올라가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슈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띄어서 참 저도 기대가 큽니다. 이런 종목들 짚어보기 이전에 우라노스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 먼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양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이 시장의 우려 속에서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장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강의를 통해서 이제 4월물에 대해서 상방에 대한 포지션이 취해져 있다라고 이미 이제 한 달 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일단 옵션 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찌됐건 간에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어쨌든 오늘 저녁부터 진행될 예정인 오펙 플러스 이제 감산에 따른 이제 이슈가 남아 있는데. 사실 어떻게 좀 진행될지는 뭐 우리가 또 새벽 시간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러한 어쨌든 또 오펙 플러스 회의로 인해서 감산에 또 실패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도 상당히 여러 번 좀 매물출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경계감이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새벽의 결과에 따라서 또 내일 시장에 좀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잠시 뒤에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강의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럼 그 전에 우리 이 종목에 대한 AS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추가 전략 세워봐야 할 종목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최근 기술력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 주가가 이미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중에서도 KMW가 현재 수익률 베스트 2위에 오른 모습이고요. 최고 수익률 34%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통신망 투자 가속화가 당겨지면서 이렇게 KMW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상당히 뭐 가장 지금 저는 상장 기업주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5G망 설비 투자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각국에서 진행 중인 인프라 확대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각 정부마다 상당히 투자금 규모 자체가 워낙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또 가장 최초로 5G 서비스망을 개최한 나라로서 가장 좀 표준화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일수록 앞으로 또 시장에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역시나 이제 오늘부터 증시안정기금이 운용된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증시안정기금이 과연 어떤 종목들에 이제 편입이 될 것인가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런 뭐 KMW처럼 약간의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매도가 많았었던 종목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약간의 이제 소부장 관련해서 조금 우리나라 국산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일수록 이런 증시안정기금이 또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장 기업들 중에서 가장 또 패시브 수급이 따라와주면서 앞으로의 상승도 기대해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더 기대가 되는 모습, 긍정적인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KMW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나무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요즘 시장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온라인 교육 서비스가 시작됐죠. 이 때문에 더 부각을 받게 되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학교들이 더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은 더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킬러 콘텐츠 주목이라는 투자 포인트도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 나눠주시죠. 네, 앞서 이제 오프닝 때 잠깐이나마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진행을 할 텐데 사실 지금 인프라가 아직까지는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많은 차질을 또 겪고 있습니다. 뭐 앞서 이제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제시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상당히 이 데이터가 초과되면서 이 화질을 낮추는 이런 정책까지 펼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뭐 트래픽이라든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뭐 파이어링크라든지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잠깐 화면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사실 오늘 조금은 아쉽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당 종목에 대한 목표가를 4,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늘 뭐 장중 상승이 나오면서 해당 종목이 약 10% 조금 이상 상승이 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장중에 앞서 이제 오펙 플러스에 대한 약간 이제 경계감이 좀 발생하면서 장중에 조금 매물을 뱉어내면서 이제 윗꼬리가 발생했고 결국은 음봉으로 이제 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아마 목표가를 터치 못해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오늘 만약에 수익 실현을 했으면 너무나 고맙고요. 수익 실현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아직까지는 좀 더 상승할 만한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해당 종목뿐만이 아니라 저는 뭐 트래픽, 클라우드 이런 인터넷, 뭐 IT 서비스 산업들을 전부 다 집중하셔서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초점 맞춰서 우리도 투자 아이디어 챙겨보고 시장 바라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일상에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속에서 뭐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강의, 그리고 또 온라인 쇼핑, 그리고 게임, 동영상 스트리밍 이런 것 같은 모습들이 펼쳐지면서 관련 기업들, 관련한 기술력을 가진 종목들에 대해서 주가가 상승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놓치지 말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라노스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시하는 거는 이제 근거 없는 종목이 아니라 근거 있는 종목에 네. 투자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역시나 이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갖고 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IT 서비스 산업 관련된 기업이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사회적인 문화가 많이 바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사람들의 소비 패러다임이 바뀔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결국 앞전까지는 사실상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물건을 구매했다라면 이제는 사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사람들의 소비 형태가 많이 바뀌었고 또한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대면 사회에서 업무도 그렇고 쇼핑도 그렇고 전부 다 온라인 사업으로 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해온 기업 같은 경우는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뭐 잠재 고객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고객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적도 역시나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만한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잠시 뒤에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부터 기대가 커집니다. 대체 어떤 기업일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종목명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고민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지금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요. 1899-5086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주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수익만세 문자 상담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잠시 후 고민 해결 도와드립니다. 서둘러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한 분을 선정해서 전문가의 집중 케어 받아보실 수 있도록 스페셜 콜을 연결해 드립니다. 스페셜한 시청자님의 기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스페셜한 종목을 통해서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었던 우라노스 전문가가 어떻게 성공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 방법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보시고요. 우라노스 전문가의 강의 만나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을 분석한 걸 토대로 전략을 짜는 투자 전략가 우라노스입니다. 자, 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찾아왔는데 정말 지금 뭐 시장 상황은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인사를 드렸었는데 당시에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공포감이 심했었고 정말 어떻게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자포자기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내지는 뭐 손절 다 하시고 끝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보니까 정말 불과 어제였는데 진짜 어제였는데 벌써 지금은 시장 상황이 너무나 좋고 투자자들이 지금은 종목을 매수를 안 하면 안 될 정도로 종목들의 상승이 너무나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한 달 전에 이렇게 얘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투자 대가 중에 하나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었죠. 폭락이 앞선 상승이 없었고 또 상승이 앞선 폭락이 없었다. 결국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투자자들이 정말 이 증시에 대해서 신물을 느낄 때 결국 거기에서부터 시장이 상승이 나왔고 그 이후에는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지금 시장은 정말 우리 투자자분들이 수익 내기도 좋은 장세고 또한 어떤 종목들을 투자해야 되는지 많이 또 스터디를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근거 없는 종목 내지는 뭐 뉴스라든지 뉴스 플로어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라 좀 시장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정말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또한 성장성이 좀 담보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하자. 그래서 근거 있는 투자를 하자라는 강의를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역시나 코로나19 이후에 과연 어떠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종목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전략을 또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가장 상승률이 지금 높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 일본, 홍콩, 중국, 대만, 독일, S&P, 브라질 그야말로 선진국, 신흥국 다 합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가장 발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 그야말로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의 힘입니다.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힘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입니다. 마치 IMF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을 한 것 마냥 진짜 주식시장을 어떻게든 끌어올리고 있고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더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개인들의 수급이 너무나 많은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까지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큰 나라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만 보더라도 대표적으로 기관 투자자의 비중이 약 70% 되죠.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 비중이 50%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70% 되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개인 투자자의 수급으로 시장을 올려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개인 투자자만의 수급만 가지고도 시장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는 올라왔지만 그 이상의 추가 상승까지 더 노려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제가 오늘 한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종합주가 지수가 지난 3월 달에 하락을 하고 3월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의 지금 매매 패턴은 계속적으로 매도 중에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이렇게 매도 많이 친 적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단 한 번도 이 정도로 매도 친 적이 없습니다. 자, 어느 정도 매도입니까? 1조 7천억 가량. 1조 7천억이 지금 이미 넘었습니다. 아직 8천억까지는 아직 안 됐지만 1조 7천억 가량 지금 현재 순매도 진행 중입니다. 누적 매도가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가고 있을 뿐 매수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자,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온다면 과연 여기서 시장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을 거고 또한 개인 투자자의 지금 수급만 가지고도 시장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과거 한번 이런 사례가 있었는가를 많이 정말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물론 개인 투자자만 가지고 시장을 어쨌든 한 달가량은 올렸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사태가 언제 있었는가를 분석해봤더니 2015년 때 당시에 이런 케이스가 한 번은 있긴 있었습니다. 자, 2015년 때 당시에도 역시나 뭐 경기도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또한 제약바이오의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2015년 7월 달부터 시장이 하락했고 8월 달까지 지수가 하락을 했었는데 저때 당시도 외국인들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면서 자, 정확하게 8월 24일부터 10월 달까지 주식시장을 상승시켰었던 게 개인 투자자입니다. 자, 지금 뭐 동학 개미 운동이다라고 하지만 저때 당시에도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주가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자, 개인 투자자의 수급은 여러분들 사실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과거 대비해서 역대적으로 증시 예탁금이 많이 늘어났고 지금 뭐 47조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47조가 계속적으로 더 늘어나고 뭐 50조가 되거나 60조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한 일주일 전부터 증시 예탁금이 다시 줄고 있습니다. 47조에서 현재 지금 46조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46조로 다시 줄어들었고 개인 투자자의 수급 성격상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삼성전자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있기야 있겠지만 열에 한 분이지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까지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지는 사실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의 수급이 지속성이 있는 수급이 아니라 분명한 건 일회성 수급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저때 당시에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매도를 치다가 한 요 구간쯤에서 매도를 좀 줄였었는데 다시 매도를 확대시키면서 결국은 다시 시장을 하락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매도했었던 게 3조 2천억 정도가 됩니다. 3조 2천억. 훨씬 더 외국인들의 매도가 컸었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현재 구간하고 지금 많이 비교 분석을 해본다면 과거에도 결국은 개인 투자자의 수급으로 시장을 올렸으나 이 지속성이 오래가지 못했고 결국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됐느냐 못 됐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추가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다시 한 번의 하락 내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참 분석을 계속하고 있는데 종합주가 지수가 2000선을 과연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 1800포인트 조금 넘은 상태에서 2000선까지 회복을 하게 되고 2200포인트까지 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국은 외국인들이 좀 컴백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의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점차 수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왜? 계속 외국인들 매도 치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코스닥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건 아니 코스피 안 올라가도 돼. 코스닥만 올라가면 되지. 어차피 우리는 코스닥 종목만 사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코스피를 냅두고 코스닥만 간 적은 오래 간 적이 없습니다. 지속성이 짧았습니다. 오히려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코스닥이 못 따라가는 경우는 있었지 코스피만 냅두고 코스닥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려면 결국은 코스피가 올라가야 되고 코스피가 올라가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컴백이 돼야 되고 삼성전자가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이 만들어져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강세장 내지는 대세 상승장까지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자, 분석을 해봤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은 지금 1조 7천억 정도 자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희한하게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수급은 살짝 바뀌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수급이 언제부터 바뀌었습니까? 정확하게 3월 말부터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최근에 다시 팔았다가 조금씩 수급은 어쨌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한 순간이 사실 이때부터입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삼성전자의 외국인들이 매도를 그만치고 매도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수가 반등 나왔고 이때부터 이제 코스피 주식시장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축소되면서 완전히 매수로 전환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오히려 반대로 다시 매도를 치게 되느냐 여기에 아마 저는 시장의 상승과 하락이 달려있다라고 봅니다. 자, 근데 저는 최근의 수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상방 포지션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수, 일회성 매수였고 만기 이후에 다음 주, 내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이게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지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실패로 돌아서게 될 경우 역시나 매도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까지의 시장만 가지고는 시장을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냐 매도냐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일회성으로만 매수가 들어왔고 도로 매도로 전환된다면 지수는 다시 한 번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런데 만기가 지나고 나서 오펙 플러스 회담 지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로 전환되고 매도가 축소된다면 자, 요거는 다시 계산을 해야겠죠. 현재 시장에서 지수는 추가 상승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해야 될 게 자, 옵션 만기 이후에 수급의 변화, 앞서 얘기 드렸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매도가 확대가 될 것인가, 매도가 확대돼서 2015년 때처럼 상승해서 다시 하락 전환될 것인가, 자,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거. 다음 주까지 한번 충분한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오펙 플러스 긴급 회담이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저는 일단 회담 감산에 대해서는 공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자,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다 국영 기업들입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우리 유가 감산하자라고 하면 다 해야 됩니다. 아람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결국은 국가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의 주관하에서 감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릅니다. 미국은 쉐브론이라든지 엑스모빌 같은 경우 전부 다 민영 기업들,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 우리도 감산합시다 한다고 그 기업들이 그대로 알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아니, 우리가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원유를 생산을, 감산을 왜 해야 되냐? 우리 증산할 거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내에서 기업들의 지금 공조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펙 플러스에 대한 감산이 사실은 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악재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악재가 아니라 저는 어차피 감산은 안 될 것 같은데 감산이 아니라 증산도 하지 말자. 감산이 아니라 그냥 앞에 6개월 전처럼 증산을 하지 말고 그냥 6개월 전처럼 그냥 똑같이 지내자라고만 해도 저는 충분히 시장은 호재로서 반영을 한다라고 봅니다.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35달러 충분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리고 더구나 감산을 한다고 유가가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지금 감산한다고 해봤자 분명한 거는 정유업체들, 세일가스 기업들 감산을 어느 한계까지 뭐 1000만 배럴이다, 1500만 배럴이다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그 이상 사실 감산을 할 수 없을 뿐더러 감산을 하더라도 중국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원유 수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가 회복하지 않는 이상 감산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악재만 나오지 않으면 됩니다. 악재만. 완전히 러시아가 기분이 상해서 몰라 우리도 증산하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시장에는 악영향을 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악재까지는 아닐 것이고 분명한 건 증산만 하지 말자. 증산에 대한 철회만 나와도 시장은 괜찮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포인트는 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이제 드디어 심리에서 실물로 바통 터치가 되는 저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제가 사실 요 표를 하나 준비를 안 했는데 일단은 요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지난 3월 달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벤 버냉키라든지 아니면 옐런 의장, 전 옐런 의장이 연준이 회사채 매입도 하고 많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실행만 한다면 시장은 회복할 것이다. 라고 했다라고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벤 버냉키가 지금 말을 사실 바꿨습니다. 연준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시장은 V자로 회복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제 발표가 나왔죠. 그렇게 얘기한 내가 사실은 틀렸다. 미국은 30%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분명히 지난 3월 달에 시장을 살려놨던 거는 벤 버냉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연준이 회사채 매입까지 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연준이 결국 회사채 매입의 결정을 하게 만든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이 지금 와가지고는 경제에 대해서는 결국 불가피하게 성장률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마켓에서 이렇게 영향도가 높은 인물이 이런 발언을 한다면 분명한 건 글로벌 투자자들이 전부 다 거시경제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서부터 점점 실물 지표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 제가 차트를 지금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2008년 때 당시의 시장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008년 때 거의 한 8개월 이상 시장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약 한 1년 8개월 정도 시장이 반등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0년 들어서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부터 실무지표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만들었습니다. 자, 저는 2008년에서 2010년대 시장을 현재 압축을 해서 만들었다고 봅니다. 몇 개월 동안 빠진 시장을 한 달 동안 우리 3월 달에 하락을 시켰고 자, 2년 동안 올렸던 시장을 한 달 만에 시장을 상승시켰습니다. 이제는 저는 실물 지표를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들고 결국 지금은 여기서 시장이 더 올라가기보다는 아마 많은 뭐 지표라든지 내지는 기업의 실적들이 확인되면서 추가적인 박스권 횡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좀 조심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가장 먼저 거시경제를 판단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지표가 바로 OECD 경기 선행지수입니다. 자,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간 때 배운 건데요. 경기 사이클 4국면이라고 아마 배워보셨을 겁니다. 경기 사이클 4국면. 자, 중고등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뭡니까? 경기 호황 국면, 경기 둔화 국면, 경기 침체 국면, 경기 회복 국면. 총 4가지 사이클로 나뉘게 되죠. 자, 이게 100을 기준으로 100 위에 있을 때는 경기 호황 국면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2017년에서 2018년 사이가 경기 호황 국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부터 경기는 둔화 국면으로 가버렸고 그 다음에 2019년부터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다가 2020년에는 그래도 경기가 회복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반등 나왔다가 지금 오히려 이렇게 다시 꺾였습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결국 꺾인 겁니다. 이걸 보고 더블 딥이라고 하는데 더블 딥이 확인이 됐습니다. 요거 오늘 발표 나온 지표입니다, 여러분들. OECD에서 매달 OECD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의 경기를 항상 체크해서 발표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현재 경기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6개월에서 9개월 뒤의 경기를 선행해서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선행 지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미 경기가 꺾였다라는 게 나왔다라는 거는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뒤. 자,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10월 달에서 11월 달 경기에 대해서 지금 떨어질 거라는 걸 데이터로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이제는 심리 구간에서 이렇게 실물 지표 구간으로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시장은 강한 랠리가 사실은 지금까지는 너무나 잘 나왔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에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는 약간의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코스닥의 월봉을 보더라도 월봉상 자 추세 저항대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추세 저항대 구간. 자,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너무나 좋을 때 시장은 강세장이 나왔어요. 강세장이 나오고 나서 자, 2018년부터 경기 둔화 국면으로 들어섰고 2019년부터 경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섰는데 자,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더블 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코스닥의 월봉상 추세 저항대가 620에서 630선 정도가 됩니다. 약간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이제 올라가는데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추격 매매하실 때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 상당히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 더 사야 되나 더 사야 되나 여기다 추가 매수를 할까? 야 이거 좋은 재료 나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겠지? 자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상승폭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여태까지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3월 달에는 제가 시장이 올라올 거라 했고 4월 달 들어가지고는 정말 계속적으로 좋은 기업들에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말을 바꾸겠습니다. 비중 축소는 고려를 조금 하셔야 될 때입니다. 곧 상승폭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비중 축소를 하셔야 될 때고 이제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종목에 대해서 좀 저점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하셔서 리밸런싱을 하셔야 될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 말해 KINX처럼 제가 제시했던 종목 지금 68% 이상 올라갔는데 이런 종목은 이제는 좀 비중을 축소를 하셔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 비중 축소하시고 오히려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었던 종목들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대표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육류 공장이 폐쇄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카킬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육류 생산을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폐쇄되고 있다. 소위 말해서 지금 물가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가 지수가 올라간다면 음식료 업종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었던 그런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내지는 조선주라든지 뭐 자동차 같은 기업들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장중에 7% 올라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텐데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사회 변화가 많이 바뀔 거라 판단이 들고 이런 핵심 기업들을 찾아서 이제는 저점 매수에 나갈 때지 추격 매수를 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 끝나고 10시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에 좀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 10시 방송을 통해서 꼭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준비한 종목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자, 스페셜 종목은 바로 소비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소비에 관련된 기업이고 온라인 쇼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10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랭킹닷컴의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올해가 74% 정도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기업에 잠시 뒤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성이 기대되는 이 종목, 이 기업 잠시 후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들 채널 끝까지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어서 여러분들 고민 해결을 위해서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립니다. 먼저 하루에 딱 한 분 선정해서 집중 케어 받아볼 수 있는 스페셜 콜 연결돼 있는데요. 특별한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목소리가 굉장히 네, 안녕하세요. 밝으신데요. 네. 어떤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걸까요? 지금 제가 오늘 상담될 종목이 다날이랑 센트럴 헬스케어인데요. 네. 다날 매수 네네. 가격과 비중 어떻게 되세요? 다날은 3,660원에 비중 네. 20%, 그리고 센트럴 헬스케어는 지금 비중 20%에 76,600원이요.
자, 다날은 매수 가격 3,660원에 비중 20%,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 가격 76,000원에 비중 20%. 잘 접수되었습니다. 이 종목들 그러게요. 앞으로의 기대감도 저도 벌써 드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흐름 짚어보면서 대응 전략 챙겨드릴게요.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이 종목들 진단 도와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밝으신 게 내일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무방에 항상 참여하는 사람인데. 아, 네. 네네. 그러니까 저 거기서도 이제 그 셀프를 시켜서 추천받아 사가지고 상한가 그때 제가 감사 인사 했었거든요. 아, 제가요? 네. 제가 그때 무방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아이디 말해도 되나요? 네. 잠시 뒤에 그 방송에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네네네. 어쨌든 뭐 셀트린 헬스케어 상한가 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내일 또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연락드린 건데 시간에 거래도 이게 상한가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날이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의 네네. 상한가라서 네네. 저는 일단은 내일 상한가 이제 갭상승 출발하게 될 건데 네네. 보통 이제 갭상승 출발하게 되면은 이제 갭으로 떴다가 살짝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죠. 네네네. 그러니까 요거를 좀 기회를 잘 노리셔가지고 네. 저는 지금 현재 뭐 월봉 보면은 120선이 4,500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4,500원 근처에서 사실 매도를 치면은 좀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네네. 아무리 못 팔아도 4,000원 위에서는 좀 파시는 게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시초카에서 그냥 다 팔아도 될까요? 정말 뭐 만약에 직장 때문에 바쁘셔갖고 대응 못하겠다 싶으면은 사실은 네. 시초가 갭상승해서 파는 게 가장 유리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네. 다시 다나를 잠깐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4,000원 최소한 저는 손절가를 4,000원으로 잡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손절가가 아니죠, 사실은 익절가죠. 그래서 네네. 4,000원을 깨지지 않으면은 좀 더 네. 위에 노리셔갖고 4,500원까지 노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최소한 4,000원이 깨지면은 여기서 다 이제 매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요. 네네. 저는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뷰로 봤을 때는 너무나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네, 항상 좋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렇죠. 워낙 뭐 시밀러에서 정말 네네네. 강자고 또 바이오 시밀러에서 전 세계 1위입니다. 사실 셀트리온이.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갖고 간다면 너무나 좋은데 지금 네네. 조금 약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게요. 이거 사실 절반을 이제 입절하고 이제 반만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빨리 다 빼야될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갈지 고민돼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면은 블록들이 벌써 한 2번 정도 나왔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왜 갑자기 블록딜을 칠까? 저는 사실 유가가 많이 떨어져갖고 지금 외국인들이 현금 확보하느라고 맞아요. 네네네. 필요 이상으로 주식을 판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서 일봉상 21선 구간이 75,000원입니다. 네네. 예, 75,000원 구간 손절고 잡고 가시고요. 네. 요 구간이 어쨌든 지금 쐐기형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75,000원 깨지지 않고 요 구간 잘 지킨다면 10만 원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을 노릴 테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10만 원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익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스페셜 콜 연결해봤고요. 이제 어서 문자로 또 올라온 고민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민 종목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 풀어보면 좋을까요? 자, 이 종목들 가운데에서 SK이노베이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매수 가격 19만 4천 원에 비중 20%. 와, 이분 오랫동안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중기로 보면은 매수가 근처까지 올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SK이노베이션, 우라노스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기적으로는 좋은데 사실 중장기 쪽으로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국제 유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정유 회사들이 지금은 상당히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을 노리고 수익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매수가가 저 위에인 이상 사실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될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제유가는 점점점 더 수요가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매수가가 아니라 반등 나오더라도 14만 원 구간까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4만 원 구간에서 종목에 대한 비중 축소하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잘 챙기셔서 대응 잘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문자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들 중에서 이분의 고민 꼭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강스텐바이오텍 매도 가격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강스텐바이오텍 이분의 매수 가격은 6,500원이고요. 비중 20% 두고 계시다고 합니다. 매도 가격은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뭐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생겨가고 있는데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모멘텀은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손절가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자면 일봉상 7,500원 구간 손절가 꼭 잡고 가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해당 종목이 아직까지 바이오들의 상승에 뒤따라서 올라간다면 11만 원 아니죠 11,000원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11,000원 잡고 가셔라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스텐바이오텍 가격 전략 잘 챙겨주셨습니다. 매수 가격에서 이제 손절 가격을 7,500원 잡아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 11,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메모해 두셨다가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고민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자, 드디어 이제 스페셜 종목 공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지 우라노스 전문가 알려주시죠. 네, 요즘 점점 더 이제 뭐 내 몸을 챙기는 또 사회 문화가 많이 생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바로 이제 비대면 사회에 필요한 기업인 푸드나무입니다. 엄지척. 자, 오늘 종목도 굉장히 기대감 큰 종목이었습니다. 수익도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그 기대감이 벌써부터 드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챙겨볼까요? 네, 잠시 뒤에 10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푸드나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까지 좀 상세히 잡아드려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점 매수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또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게 매매 전략 짜드리도록 하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사회 이후로 결국 사회 문화가 많이 바뀌게 될 건데 지금은 저는 추격 매매는 사실 안 좋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전략을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 10시 온라인 방송을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사태로 저점 메리트가 생긴 종목들을 잘 지켜보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저 뉴스 플로우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근거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참투자 그리고 우상향하는 수익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잠시 우라노스 전문가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수익만세 검색해 보시면 첫 번째 링크를 따라서 저희 홈페이지로 찾아오실 수가 있고요. 수익맛에 찾아오시면 아래쪽에 내려보세요. 우라노스 전문가의 얼굴 밑에 바로 방송 예정 버튼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10시부터 우라노스 전문가의 무료 방송 참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속 저점 메리트가 생긴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스페셜 종목의 대응 방법까지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담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우라노스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과 함께 성공 투자 비법 배워봤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수익만세는 M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 실시간 시청 가능한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